유형 21번. 아예 안 풀어졌나요? 그때 혹시 이거 정리하셨나요? 이 부분? 네. 이 문제는 한 번 더 보면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 식으로 안 봤으니까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k 플러스 1 x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그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원점이니까 0,0을 집어넣으면 분자에는 2밖에 남지 않겠죠. 이 친구의 최대 값이에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분모의 최소값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분모를 정리하면은 k제곱 2개 있으니까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사라지고 플러스 2가 남네요. 얘는 2차 함수이고 얘의 최소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이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루트 2가 최대값이 됩니다. 식으로 관찰을 시켜드린 거예요. 43번도 식으로는 봤기 때문에 여기도 이 문제까지만 한번 식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넘어갈게요. 4,3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4,3을 대입하니까 4m 플러스 3 플러스 2m이니까 6m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절대값이 붙어야 될 것이고, 이 친구의 최대네요. 이번에는 좀 어렵네. 이 친구의 최대.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분모에만 지금 인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오케이. 가볼게요. 어서와라. 자,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자,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 이 식을 넘겨서 제곱할게요. 식으로 보는 겁니다. 6m 플러스 3의 K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우빈이는 한 칸 안쪽으로 앉아주세요.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쌤 또 잘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이쪽 안에 보자. 자, 이거를 뭘 이용할 거냐면 판별식을 이용할 건데, 얘를 제곱하면은, 얘를 뭐 하면은 이렇게 제곱하면은 m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요. k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k는 실수가 됩니다. k가 거리예요? 네, 거리예요. 이 거리가 실수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실수가 거리가 될 테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k값의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떻게 되니?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한데 36m의 제곱에 6, 3, 18 36m 플러스 9는 k제곱 m제곱에 플러스 k제곱이 되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식이 조금 익숙하신 친구들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36m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은 0. 자, 지금 단순히 계산했는데요.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니까 부동사 할게. 얘 곱해서 양변 제곱했어. 66에 36, 38에 2배 36, 9. k제곱 m제곱 k. m제곱 이거 하나, m제곱 36 마이너스 k제곱 있고 36m 있고 9 마이너스 k제곱 됐어요. 자, k는 실수이기, m도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이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m이 실수, k가 실수이다가 아니라 m이 실수이다라고 써야겠네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짝수 공식을 쓰면 b'의 제곱 18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6k의 제곱 9 마이너스 k의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면 전개할게요. 보기차식으로 나옵니다. k의 4제곱 아이고 k의 4제곱 항도 이항시켰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9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k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5k의 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5k의 제곱 그 다음에 36 곱하기 9에서 18의 제곱을 빼면 부등호 방향은 항을 다 옮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36은 18 곱하기 2 여기도 18 곱하기 18 36은 18 곱하기니까 18 곱하기 18이니까 얘가 날아가 가지고 k의 제곱에 k의 제곱 마이너스 4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k의 제곱은 0부터 얼마까지이다? 45까지이다. k는 루트 45가 최대가 되겠네요. 최대일 때에는 k가 루트 45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최대일 때의 m값이니까 k의 제곱을 다시 대입해서 그때 m값을 찾아야 됩니다. k의 제곱이 45일 때니까 45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m의 제곱 플러스 36m 45, 36인가? 마이너스 36이 0이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이다. 그래서 m은 얼마? 2이다. 이렇게.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내는 방법들은 오히려 어려운 대수 문제들,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에서 종종 쓰는 방법입니다. 방정식 풀 때. 식으로 하는 거 얘기해요. 그때 식 말고 이게 지금 됐죠? 이거는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카톡방에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이걸로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이발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발하셔야 된다. 포스트잇이 없어요? 예. 저 머리 근데 푼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맨날 머리가 까져가지고. 까진다는 게 끝에 머리가 이렇게 네, 갈라진 그래서 거구나. 이런 거 내는. 아, 오케이. 그런가요? 아, 오케이. 여기 좀 계약이네. 자, 보겠습니다. 넘길게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괴망의 원의 방정식 거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원의 방정식. 이 다음 단원이 이제 도형의 이동이긴 한데요. 요즘 그 시험 분위기를 보면은 기말고사까지 다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나오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등수학 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의 분량이 상의 분량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상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 학교로 넘겨버려요. 그냥 많이 넘기는 학교가 얼마나 넘기냐면은 직선의 방정식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원의 방정식까지 1학기 그 시험 범위로 넣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좀 빡센 학교들, 그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학교들은 도형 2도까지 나가는데 보통 이 근처에 있지 않은 서강고등학교라든지 금호고라든지 뭐 고려고라든지 중앙여고라든지 이런 쪽은 좀 인맨 뒷단원까지 다 집어넣어버리고요. 그 외에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보통 많이 나오면은 원의 방정식, 보통 직선의 방정식 정도까지, 조금 나오면은 점과 적표까지밖에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1학기의 분량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학기 부분에서 가장 이제 밀도 높은 부분이 여기 원의 방정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의 성질들을 알면은 좀 더 그 편안한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주 몇 가지만 쓰고 가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당연한 것들을 먼저 할게요. 직선이 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제 사용을 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나 반지름의 길이나 아니면 현의 길이를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결국에 쓸 거야. 여기는 D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중심 O하고 직선 L과의 거리 관계식을 이용할 거야. 거리를 이용해서 L을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아니면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고, 보통 현의 길이가 L이라고 잡았을 때 직선하고 유닛을 똑같네요. L이라고 잡았을 때 2분의 L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저기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알겠죠? 두 번째,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방역의 정리도 있습니다. 이 방역의 정리는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게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파트에서 비중이 매우 낮게, 문제집에서도 이제는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비중이 낮게 배운 거라서 기억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무에 두 개의 현을 그립니다. 이무예요. 이무에 대칭선은 없습니다. A, B, C, D라고 했을 때 여기가 P이면 AP의 길이 곱하기 BP의 길이와 그 다음에 CP의 길이 곱하기 DP의 길이가 같다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애매하게 공부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여기가 나오면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원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점을 잡을게요. A, B 잡으면 요 놈을 가지고 내가 원주에 있는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주에 있는 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이 각은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중심각의 절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저 각 끝에 있는 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주각 부분. 그 다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네. 그리고 또 두 개의 원이 두 원의 관계. 두 개의 원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빠진 듯 안 빠진 듯 빠진 듯 안 빠진 듯 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나오다 안 나와도 하거든요. 두 개의 원이 안에서 접하는 걸 보고 내접한다라고 합니다. 내접한다. 내접하게 됐을 때의 두 원 사이의 관계는 두 개의 원이 나오면 반드시 그려야 하는 것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 뭐냐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중심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 중심선의 보조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큰 원의 반지름 R1이라고 하고
이게 자구론의 반지름 R2라고 했을 때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하면 D는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의 차하고 똑같다. 자, 두 개의 원이 외접하게 되면 하나, 둘, 외접할 때 중요합니다. 두 개의 원이 외접하게 되면 역시 중심선은 중요한데 자, 그때의 중심거리가 또 중요하겠죠. 이때의 중심거리 D는 보면 알겠네요.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중심거리, 빼면은 중심거리. 내접하고 외접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로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원과 직선과의 거리. 원하고 직선하고 거리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뿅뿅.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은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 위에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좀 이제 불편해집니다. 근데 만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는 원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원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원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리들 중에서 이 거리들을 D라고 한다면 이 D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D라고 하면 조금 D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한가운데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 원하고의 거리가 있을 때 중심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D'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거리의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더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D'에다 R을 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D'에서 R을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D'에서 R을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원하고 점 사이의 거리도 봐야 돼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있습니다. 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 것은 어디이냐, 이런 선들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선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은 당연히 이 점하고 중심을 연결한 이 선하고 중심을 연결했을 때가 최대하고 최소가 나온다. 중심하고 여기를 연결한 아이를 D' 일반적인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 D'은 방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D는 최대가 D'에다가 R을 더한 것이 될 것이고 최소는 D'에다가 R을 뺀 것이 되겠다. 점하고 직선, 점하고 원 사이의 거리. 이해되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그냥 다 피타고라스 정도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비춰지겠습니다. 모든 것 집가 생각했니? 알겠니? 이 페이지는 보낼게 했으니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오늘 성질은 추가로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방정식 거의 대부분 그래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개념을 뭐 설명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A, B가 있고요. 중심 A, B이고 반지름이 아닌 이것을 표현할 텐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이것에 대표하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점을 P라고 하고 X하고 Y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X, Y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들의 관계는 그냥 OP의 길이가 얼마이다? R이라잖아요. 그쵸? OP의 길이가 아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이 될 것이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의 원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야. 또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 선의 길이가 X-A 물론 길이니까 절대값. 이 선의 길이가 Y-A 그래서 결국에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걸 만족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두 번째,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표준형이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내가 잘못 썼다. 자, 원의 방정식 몇 가지 좀 이야기할 거야.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이라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한 거예요. 얘를 전개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by의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문자는 x하고 y니까 xy로 다시 정리할게. x 정리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 먼저 쓰고 x의 개수 뭔지 모르니까 그냥 ax y의 개수 뭔지 모르니까 그냥 by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것들은 그냥 모르는 하나의 상수니까 c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거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뭔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 때 유용하게 더 씁니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볼 건데요. 원에는 정말 중요한 성질, 이거를 빼먹었네. 원주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현을 그리면 다시 말해서 지름을 그리면 요놈하고 요놈은 당연히 뭔 각이 돼? 직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이거는 이 점이 A라고 하고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은 B라고 하고 x2, y2라고 할게요. 나는 뭐를 찾고 싶냐면은 이 점들의 자취를 알고 싶어. x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어. 이건 왜냐하면은 이 점 P는 그러니까 항상 직각인 것을 만족하거든요. AP하고 BP는 항상 직각이에요. AP하고 BP가 항상 직각인 점들은 어떤 식을 가질까? 오케이?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일단 관계를 찾아야겠죠? 그 관계는 AP, BP 관계식은
그러므로 AP의 기울기 곱하기 B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가 관계. 그러면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AP의 기울기는 x-x1분의 y-y1 곱하기 BP의 기울기는 x-x2분의 y-y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를 여기 우변을 분모에 있는 친구를 우변에다 싹 곱하고 다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돼.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돼. 얘를 그럼 해석하면 얘는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1등급 받는 데 진짜 없습니다만 알면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요. 알면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 여기에 관련한 문제가 일단 정리. 자, 아마 여기 있을 건데요. 안 보이네. 뒤에 있죠? 여기? 이거 아니야? 아, 네, 외신. 잠깐만, 얘 있을 건데 없으면 않을 건데. 안 보이면 내가 그냥 만들게. 왜 안 보이지? 아, 있긴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거야. 자,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만약에 내가 지름의 양 끝을 안다. 지름의 양 끝을 알고 있다. 그 원은 원래 원을 정의하려면 세 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떠더덕떡떡떡 파게티. 자, 봐. 원래 2차 함수를 정의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냐면 뭐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왜 2차 함수를 정의하려면 세 개의 점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 미적계수가 몇 개니까? 세 개니까 세 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두 점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2차 함수에 꼭지점과 나머지 한 점을 할 때에는 두 점 가지고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꼭지점이 두 개의 미적계수를 알려줘 버려요. 특이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 특이점. 특이점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게 뭐지? 특이점이라 그래. 이런 점들 특이점이라 그래. 이런 점들은 아주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힌트를 동시에 제공해 줘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몇 개의 점이 필요하냐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미정계수가 몇 개니까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특이점을 알면은 두 개의 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야. 그 특이점이 바로 뭡니까? 지름의 양끝이요.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은 두 점만 가지고도 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왜냐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이 점과 점 사이 그리공식 이거 하면 지름의 길이가 나와요. 이 둘의 중점을 구하면 중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식으로 써도 돼요. 그냥 바로. 근데 내가 이걸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관계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이 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이 저렇게 나왔을 때 얘는 어떻게 생긴 원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x-2, x-4 플러스 y 플러스 1에 y-3은 0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이거는 2,-1과 4,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판단하면은 중심 구할 수 있지. 둘의 중점이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지름의 절반이니까.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지 않니? 선생님 2,3하고 4,-1로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해되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점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되었습니까? 원래는 3개의 점이 필요하지만 특이점이기 때문에 2개의 점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거 기본형 이거 이해되시죠? 기본형, 표준형하고 일반형 이 가장 기본이고 너무 중요해요.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고 이 친구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이.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얘는 지름의 양 끝이 이것이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최소한 시간을 20초, 30초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인데 요거 하고 쉬었다 갈게요. 이해해. 벌써?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원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고수시겠죠. 그분이 다음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다고 합시다. A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B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P하고 BP의 길이의 B가 2대 1인 점이 있다고 합시다. P가. 이런 점 P는 몇 개의 개예요? A에서부터 거리가 2칸, B에서부터 1칸인 거. AP 대 BP가 2대 1. 몇 개의 점이 있게요? 와우. 어떻게 알았지? 엄청 많아요. 자, 조심해야 될 게 2대 1을 생각하면 내분점 생각하고요. 그쵸? 외분점 생각하는데 내분점, 외분점은 직선 AB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은 2대1을 만족하는 게 2개밖에 없어. 내분점, 외분점. 이해되니? 내분점, 외분점 일단 찍어볼까? 오케이. 그런데 그런 점 말고도 또 있다 이거지. 한 이 정도에도 있지 않을까? 대충 이 정도에도 1대 2가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이 정도에도 있지 않을까? 1대 2가 되는 점? 대충 그럴 것 같네요. 이 정도에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위에 있으면 아래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연결을 시키면 얘가 원이 된다. 이런 점들을 연결시키면 얘가 원이 된대요. 일단 결과는 알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시키면 원이 된대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봐요. 이제 왜 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잘 봐봐. 자, 내가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기억해 볼까 얘들아?
선생님 말투 너무 징그러워요. 자, 봐봐. 그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기억나시나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 이 각이 반으로 쪼개지면 여기가 m 대 n이면 이 변의 길이도 m 대 n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이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외곽의 이등분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외곽을 반으로 쪼개면 그림을 조금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m 대 n이면 이 길이가 m 대 n이었습니다. 외곽을 반으로 쪼개줘요. 이게 기억나요? 이거 외곽이 이등분선이에요. 이거 기억납니까? 내각이 이등분선은 기억납니까? 이거 거의 기억 안 나죠? 이거 내 기억 속에서 이미 저 추억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아이니까. 근데 이게 외곽 이등분선의 정리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그 뒤로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실제로 앞으로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가고 갈게요. 이 삼각형에서 이 외곽을 반으로 쪼개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이게 원이 왜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원이 왜 되냐면 잘 봐봐. 예시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서 여기 P는 2대1 내분점인 거 기억하시죠? 여기 2대1 내분점인 거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자, 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P하고 저기 점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B가 같잖아요. 2대1, 2대1. 그게 무슨 말이게요? 이 각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Q하고도 연결시켜 볼게요. Q하고 연결시키면 마찬가지로 2대 1이 여기도 2대 1이에요. 자,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가 2대 1인데 여기도 2대 1이에요 지금 외 분점이기 때문에. 됐니? 그러니까 이게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이미 이것은 외곽의 이등분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이. 오케이? 이 점은, 이 만족하는 점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각이 동그라미 2개, x 2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는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항상 P하고 Q하고 연결하면 90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하더라도 항상 90도가 되기 때문에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 더 좋으니까 예시를 들었어요.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여기 저기를 P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P하고 헷갈리겠다. 여기를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A, B의 2대1 네 분점과 외 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일반화 시킨다면 여기를 m 대 n으로 문자를 써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m 대 n으로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되고요. 단지 m과 n이 같지만 않으면 됩니다. m과 n이 같으면은 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1대1이 되어버리면
얘가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은 이렇게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참고로 M 대 N이 1대 1이면, 다시 말해서 M과 N이 같으면 점 P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B를 같으면 2대 1도 괜찮고 1대 1도 괜찮고 1대 1.1도 괜찮아요. 1대 1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원리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보면 무슨 1대 1이요? 네. 1대 1은 그러니까 A에서부터의 거리하고 B에서 거리가 1대 1인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1대 1인 점들의 모임은 A, B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는 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리가 1대 1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요. 어떻게 잡더라도 이 길이가 같은 점들을 쌓아 놓으면은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에요. 거리의 B가 1대 1만 아니면 무조건 원이 만들어지고 1대 1이면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 페이지는 보내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은 할 거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들은 이 정도면 할 거 없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언급이 됐으니까 정리 끝나시면은 여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까 여기 있다. 아폴로니우스 원회사의 문제 유형은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있을 만한 정도 연습이 돼야 돼요.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A, B가 있습니다. 근데 PA랑 PB가 1대 2인 점 P가 있습니다. 이 P는 바로 찾습니다. 1대 2 여기 내분점 1대 2 외분점 지금 P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P라는 문자를 써버렸으니까 P 프라임, P2 프라임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잡을게요. 됐나요?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형의 넓이니까 넓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지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을 쓰지 않고 해볼게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입니다. 세 칸 진행하는 동안 얼마씩? 2씩 작아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의 좌표는 얼마가 되니? 6 커졌으니까 6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름의 한쪽 끝은 1이고 한쪽 끝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지름이
1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 되니까 지름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가 되어서 넓이는 16파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001) 12 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2 12하고 12 13의 공통점은 반지름의 길이 묻고 있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에서 중요한 것은 좌표가 아닙니다. 좌표보다 길이에 중심 맞추면 식이 간단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12, 12는 좌표 또한 단순했지만 12, 13은 좌표도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을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길이만 관심이 있으니까 3분 AB의 길이만 잡고 시작 한번 해보면 돼요. 3분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길이가 5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A, 여기 B 잡는데 이 길이가 5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잡아야 돼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2대 3 내분하는 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2대 3 외분하는 점은 A, B를 3칸으로 쪼개고 자, B에서부터 3칸 그럼 A에서는 자연스럽게 2칸 바로 여기에 있는 점이 또 다른 지름의 끝. 그래서 여기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지름이 PP'이라는 걸 알아. 아, 이 친구의 지름이 P'이야. 그림 보면 저 길이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짧은 거 전체 AB의 길이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AB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하나당 1식이 될 것이고요. 그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2파이. 계산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아래 있는 문제까지 다 볼게요. 이번엔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이 뭔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자. 얘도 원이 나옵니다. PAB 그러니까 P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존재할 수 있는데 PAB의 넓이는 언제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높을 때일 것이고 그러면은 이 원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곳에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되니? 거기가 최대가 되는 곳은 곧 어디입니까? 높이가 반지름일 때예요. 높이가 반지름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는 그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최대값이었어요. 이구나. 이때다 그림 다시 그릴게.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A, B의 9를 곱하기 반지름을 한 개의 최대값이다. 자. 네, 2대1이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원이 나올 테고 최대값만 연출만 시켜놓고 넘어갈게요. 이때가 최대가 되고 그때의 높이는 바로 반지름하고 똑같겠죠. 여기는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A, B 사이의 길이만 구하고 관찰하시는 것이 좋다. A, B의 길이는 3루트 2. 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A, B의 길이를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네,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조금 더 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볼게요.